히플. 안녕하세요. 과외솔직한 플래너 히플이에요. 오늘은 우리 신랑 신부님들께서 웨딩 촬영을 준비하실 때 많은 관심도를 두게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웨딩 플라워. 근데 이 웨딩 플라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플라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신 게스트가 있으면 너무너무 도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게스트를 한번 모셨거든요.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플라워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플래너 생활을 하고 있는 송수원 플래너라고 합니다. 우리가 플래너들도 개개인의 개성이 좀 있고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럼 그 부분을 플라워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스몰 웨딩이 유행을 하면서 밖에서 밝은 홀에서 야외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조금 더 이제 이 로망을 좀 스튜디오에서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이 스튜디오 촬영에서도 예전에는 뭐 그냥 사실 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좀 공장식으로 맞아. 그렇게 좀 로테이션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뭐 아예 독채를 빌려서 하루 종일 그쵸. 뭐 올데이 촬영을 하신다든지 맞아. 헤어 변형이 또 필수인 시대가 된 만큼 조금 더 그 이제 플라워에도 더 관심 있게 좀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저도 저희 신부님한테 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쵸. 사실 플래너들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의 궁금증을 신부님과 계속 같이 만들어가면서 저희도 배워가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신부님들께서 이전보다 플라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그런 점 때문에 조금 플라워에 특화된 플래너가 돼야겠다. 그쵸. 라고 관심이 생각을 갔던 하신 것도 거구나. 있고 과거에 이제 플라워를 배웠던 경험이 있었어서 오. 그 부분을 좀 이제 일에 같이 녹여보면 좋겠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장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그걸 저희는 쏙쏙 뽑아먹는 걸로. 플라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지만 플라워뿐만이 아니라 이제 웨딩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게 너무 당연시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여지는 문화가 되고 그래서 내 만족도의 기준치도 조금 높아지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만 나중에 몇 년 뒤에 보고 내 자식들 보여주고 이게 내 웨딩 사진이었다면 요즘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 모두가 인스타에다가 제가 연락을 드리고 싶었지만 식을 아시죠? 요거 거의 약간 요즘에 예의처럼 바뀐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많은 만큼 그 눈썰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게 웨딩 촬영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좀 궁금했던 웨딩 플라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실장님께 좀 많이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 첫 번째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 신부님들이 아마 질문 많이 하셨을 건데 웨딩 촬영할 때 생화 부케 같은 경우를 필수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막 2, 3년 전에는 조화 부케가 스튜디오에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촬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완성도를 생각을 했을 때 뭐랄까 조화 부케의 그런 뭐 조직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조화 부케는 아무래도 스튜디오에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뭔가 이 배경에서는 이 조화 부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화 그쵸, 부케는. 맞아요. 사실 정해진 게 아닌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공장형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쵸, 없는 게 제가 이전에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토탈 스튜디오를 막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이 배경에서 이 드레스로 많이 찍는데요. 왜냐면 그게 잘 나오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그 스튜디오 그 배경에서 그 드레스 입고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게 되는 사실 그게 공장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라워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적용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왜 맨드라미, 어. 줄 맨드라미 쭉 내려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건 사실 조화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 이상은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2개 정도 화이트 그린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잘 어울리게끔 그다음 서브로 포인트 있는 거 색감이 좀 강렬한 거 빨갛게 올라온 거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더 세련된 무대를 또 연출할 수도 있고 일단은 뭐 화이트 3벌에 캐주얼 하나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 컬러 드레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6시간 정도 진행을 하시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부케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해요. 맞아. 다다익선이긴 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활용도가 좋은 부케 하나 그리고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거 하나 그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헤어 변형을 하신다면 이제 헤어 변형 때 활용할 수 있는 플라워나 아니면 한 송이 꽃으로 좀 포인트를 주는 것도 부케를 서브 부케를 2개를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방법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걸쳐서 찍는 부케라든지 신부님 무릎 밑에까지 맞아. 내려오는 뭐 드롭 부케라든지 사실 생화 부케 하나라도 준비하시면 작가님들이 계속 그걸로만 찍으려고 하시거든요. 그치, 맞아. 어쨌든 작가님 입장에서 조화 부케보다는 이 신부님
결과물 잘 나오려면 자연스러운 생화 부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맞아. 그걸로 찍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이 작가님도 조화 부케 중에 좀 포인트 되는 거 하나는 잠깐 좀 들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네. 거구나. 그래서 저는 또 조화 부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체형적인 것도 저는 좀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부케를 제작을 해드릴 때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그 신부님의 체형과 분위기. 이 분이 막 아담하신 신부님이신데 부케가 막 요렇게 그래. 된다거나 맞아. 그러면 정말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약간 통통하신 신부님이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아기가 있는 신부님이신 경우에는 조금 더 가릴 수 있는 그쵸. 더 보완할 수 있는 부케를 뭐 만들어 드린다든지 키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보트 부케라고 해서 되게 미니미니한 부케들도 많이 잡으시고 하는데 요런 거는 사실 조금 장신인 신부님들이 드시기에는 요런 그 부케 형태에 따라서 그 사진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많을수록 좋지만 난 최소한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1개 내지는 포인트 부케까지 2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부케 메인 하나, 서브 하나, 뭐에다가 추가할 거면 차라리 플라워 디렉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플라워 디렉팅이 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스몰 웨딩이 이제 스튜디오로 옮겨진 그런 이제 느낌을 상상을 하면 되는데 왜 센터피스라고 해서 이제 신부님들 촬영하실 때 뭐 소파씬을 찍거나 아니면 서서 찍으실 때 요게 이렇게 양옆에 꽃이 나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조화로 준비되어 있는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내 개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플라워 같은 경우도 좀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컬러에 맞게 그리고 내 드레스랑 이런 우리 커플의 분위기에 맞게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되고 좀 더 이제 만족도에 대한 기준치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생긴 것처럼 플라워에 대한 것도 좀 생긴 것 같은데 이래서 조금 디렉팅을 하면은 만족도가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셨던 부분이 좀 있으세요? 현장을 나가면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이모님이 계시면 이모님은 이제 드레스 케어 위주로 해주시고 작가님은 신랑 신부님 이제 피사체를 위주로 보시고 헤어 변호 선생님은 정말 이분들의 머리만 보고 플라워 디렉팅 선생님은 플라워만 보거든요. 디렉팅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작가님이랑 소통이 돼요. 이 작가님이 풀샷을 찍을 건지 아니면 크롭으로 찍을 건지 이제 클로즈업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제가 좀 센터피스를 뭐 신부님 얼굴 쪽으로 당겨드린다든지 근데 뭐 그렇게 됐을 때 센터피스가 너무 길장감이 좀 길다 좀 과하다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든지 연출을 했다가 다시 또 풀샷을 찍을 때는 다시 꼽아가지고 연출해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사실은 디렉팅인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플래너가 현장을 동행을 하게 되면은 작가님은 그 피사체에 집중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작가님도 예상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플래너는 어쩔 수 없이 신랑 신부의 컨디션부터 해서 이분들이 맨 처음에 약간 희망하셨던 이 스튜디오에서 남기고 싶은 그 컷에 대한 컨셉 요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플래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동행을 할 때 작가님과 미팅 과정부터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원하셨던 시안이 어떤 부분들이고 어떤 것 때문에 이 스튜디오 선택하셨고 어떤 그림들을 남기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통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걸 제가 좀 채워드리는 쪽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실장님이 해주시는 건 조금 더 딥한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플라워 디렉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에 대한 퀄리티가 그만큼 나올 수 있는 디테일 하나하나를 이제 형태까지 같이 좀 봐주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진짜 그 한 끗 차이의 완성도인 것 같아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지만 가끔 보면은 이제 조금 아쉬운 컷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 작가님들은 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기 그치. 때문에 맞아. 요거를 요렇게 들어야지 예쁜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작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맞아요. 들어보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부님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요렇게 들고 요 드레스에 요렇게 찍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부케가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야 이렇게 되고. 들어있거나 그런 맞아. 것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느낄 때도 있어서 왜냐면 그게 있어요. 신부님은 이쁘게 웃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끼리 놀러 가면 이쁘게 사진도 좀 찍어보고 공주놀이도 해보고 근데 신랑님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어색하시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신부님도 사실 늘상 웃을 수는 없으시기 때문에 신부님이 잘 웃고 계시는 지금 이 시점에 신랑님도 웃어주기를 애타게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그 피사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여기보다 얼굴보다 밑에 있는 부케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신부님 부케를 이렇게 들어야 예쁜데 약간 살짝 이게 돌아가가지고 줄기가 더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그대로 찍힐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의 디테일을 잡긴 되게 좋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신부님도 사실은 정신이 없으세요. 그쵸. 그날 준비했던 맞아. 소품부터 해서 막 다 내가 뭘 찍었고 뭘 안 찍었는지도 신경을 잘 못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좀 잘 소화를 하는 게 신부님도 모르고 지나간 에피소드들을 저희는 알잖아요. 이제 신부님이 따로 부케는 준비를 해오셨었고 저는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딸려온 부토니에가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게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빼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빼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쉽잖아요. 음. 그거를 이제 풀러가지고 다시 음. 장미를 그냥 빼고 카라랑 줄기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만들어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현장에서 좀 생각지 못했던 되게 사소한 포인트들 맞아요. 부톤이 뭐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 한 번은 또 신부님이 꽃 시장에 가셔가지고 꽃을 이제 사입을 해오셨는데 컨디션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이제 들풀에서 뽑은 느낌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진짜 야외 웨딩을 하실 뻔했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당황을 했지만 당연히 신부님은 이거를 그냥 들고 찍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맞아. 여기서 리본만 가면 되겠지라고 맞아. 생각하셨는데 이제 맞아. 작가님이랑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당장에는 쓸 수가 없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먼저 이제 테스트 컷 찍고 계시는 동안 제가 컨디셔닝 해서 이제 리본도 이모님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좀 아이템들이 있으잖아요. 그쵸. 그런 거 좀 다행이다. 빌려가지고 만들어 드렸더니 이제 신부님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게 이런 꽃이냐. 이게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저도 그 플라워를 저는 시장처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좀 대학교 때 이제 플라워 공부를 했었는데 그 플래너 공부를 할 때 근데 그 컨디셔닝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지만 귀찮아서 가끔 이제 꽃 사와도 일단 좀 꽂아만 놓고 내일 하자 싶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 하나로 꽃의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거를 당연히 신부님들은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그쵸. 하지만 그래도 사진을 잘 이쁘게 남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시니까 그래도 꽃 시장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준비해 오신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맞아. 근데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겪지 않으려고 플라워 디렉팅을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이제 하얀 그 아이싱만 된 케이크를 그냥 가져오셔라 라고 해가지고 그날 준비해뒀던 부케에서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드렸던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디렉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느낌의 뭔가 생화 이어링이 좀 이렇게 노랗게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면은 또 거기서 뭐 현장에서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준비했던 센터피스를 나중에 거의 끝자락에 가서는 뽑아가지고 부케를 또 하나의 부케를 더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드리는 게 이제 플라워 디렉팅의 좀 매력이죠. 플라워 디렉팅 같은 경우가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다 한다는 아니지만 요즘에 점차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로 준비를 좀 했던 거고 그래서 이 플라워 디렉팅이라는 걸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가 궁금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이 영상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크만 준비를 해와도 내가 가지고 온 그 케이크가 생화 케이크가 될 수 있는 건 거고 이제 아니면은 갖고 오셨던 소품이라든지 캐주얼 의상에 매칭을 할 수도 있는 건 거고 그쵸. 또 사용했던 센터피스나 부케에서 빼서 꽃을 다른 데다 활용을 해줄 수도 있는 게 이제 플라워 디렉팅의 약간 저는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물론 저는 알지만 부케가 비싼 이유 왜냐하면 사실 이거 비싸죠. 이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부케가 왜 비싼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장미 10송이로 부케를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10송이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20송이는 구매를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꽂아놓는 꽃이나 꽃다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쵸. 장미가 좀 뭐 겉에가 상해 있거나 이러면 그냥 아예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버리는 꽃이 되겠죠. 이걸 이제 로스율이 많다고 해요. 버리는 꽃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이유가 있고 요즘에 그냥 꽃값이 비싼가? 근데 내가 여기서 샀을 때는 꽃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꽃값도 있지만 그 포장재를 만드는 이제 값도 있고 부케는 보통 이제 밤 시장이거든요. 꽃시장. 그쵸. 밤에 또 시장을 가서 꽃을 사입을 해서 집에 와서 컨디셔닝하고 하루 이틀 정도 물을 올려서 그걸로 또 제작이 들어가는 요런 이제 인건비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크기는 하죠. 그럼 내가 그냥 도매시장 가서 사올래라고 하는데 사실 촬영 전날에 밤 12시에 차를 타고 고속터미널 가셔가지고 꽃을 또 막상 사려고 하면 꽃이 정말 무수히 많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를 또 사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샀는데 물이 얘가 안 올라.
왜냐면 꽃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 걔를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요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족도는 막 사실 그렇게 또 꽃집에서 한 거랑은 또 다르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신부님께서 부케를 만드셨대요. 딱 이제 신부님이 메이크업 끝나고 차량에 타시는 그걸 볼 때 부케 상태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이미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가 이제 날씨가 가을이었는데 이게 볕이 뜨거우니까 차량 안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물 올림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사실 살아있는 생물이지 물건이 아니어서 이걸 오랫동안 손으로 쥐고 있으면 저희의 손에 있는 온도는 걔네한테 화상과도 같은 온도라 정말 빠르게 근데 힘있게 부케는 생각보다 많은 꽃이 밀집되어서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얘네가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잠깐 잡는 사이에 간단하게 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부님께서 오래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애가 열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줄기가 약해지고. 맞아. 물을 올리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물이 내림도 있어요. 물이 확 내리면 그렇게 이제 고개를 팍 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집에서는 되게 잘 예쁘게 해서 왔지만 요 잠깐 사이에 물이 내려버리면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맞아.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꽃은 생각보다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특히나 튤립으로 예시를 들자면 아침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요 모양 그대로예요. 오후 2시 예식만 해도 이렇게 돼 있고 맞아, 애매하게. 맞아. 그 작약 같은 경우도 시즌이 되게 짧잖아요. 진짜 4월, 5월 그때까지밖에 못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약간 그 노루궁뎅이 버섯처럼 뽀송뽀송 동글동글인데 이렇게 펴 있는 거야. 이게 연꽃이야 뭐야. 근데 또 이제 신부님들 핀 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영향이 좀 있어서 뭐든지 저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다. 저도 웨딩에 대한 것만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하지 저는 운동도 헬스 트레이너님한테 다 맡기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요. 엄마 말 잘 듣고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모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사실 우리 신부님들께서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을 하지만 내가 쓰는 시간적인 거, 에너지적인 거 사실 결혼 준비 저는 에너지랑 감정 싸움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의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의 만족도가 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셀프로 이제 플라워를 준비를 하실 예정이셨다면 한 가지로 된 다발 정도는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부케는 원래 전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거를 전 조금 더 추천을 드린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웨딩 플라워 디렉팅, 왜냐면 웨딩 촬영에 대한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웨딩 플라워 디렉팅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많이 여쭤보긴 했는데 모든 분들이 사실 선택해야 되는 플라워 본식 부케. 그쵸? 그래서 본식 부케를 고를 때에서 신부님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 드레스에 어울리는 부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쵸. 제 드레스에 뭐가 어울릴까요? 플래너님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 드레스도 되게 종류가 많죠. 풍성한 드레스, 슬림한 드레스도 있을 거고 텍스처가 많은 드레스 또 혹은 깔끔한 실크 드레스가 있을 건데 어떤 걸 좀 추천을 하세요, 실장님은? 사실 그냥 드레스 쉐입에 맞춰서 부케 쉐입도 같이 가면 제일 좋고요.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내 체형에 맞춰서 부케 쉐입도 같이 가면 좋아요. 그쵸. 그냥 가장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야외 예식이나 실내 예식 요거에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맞아. 이제 촬영 부케는 조금 더 내추럴하게 쉐입감이 좀 뿅뿅뿅뿅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되게 예쁘다면 본식 때는 좀 이렇게 좀 응집되어 그쵸, 있는 좀 정리된 느낌이 심플한? 있죠. 그런 느낌이 사실 예식을 좀 뭔가 시야를 좀 해치지 않으면서 신부님이랑도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아무래도 촬영 때는 주변이 깨끗하고 내 플라워가 포인트가 되어주는 거라면 예식 때는 예식장에도 꽃장식이 화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식장에 대한 비중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연말이나 이럴 때는 되게 붉은 컬러감의 버건디나. 채도가 다운된 그런 것도 많이 찾으시는데 요즘에 날이 따뜻해지면서 또 약간 상큼하게 좀 핑크, 옐로우 포인트나 노랑. 핑크 포인트 이런 것도 쓰는 것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텍스처감에 대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레이스나 이런 게 디테일이 많고 비즈가 화려한데 플라워까지 텍스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여리여리한 잎이 많은 꽃이다. 이러면 조금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조금 깔끔하게 그쵸. 튤립이나 뭐 아니면 카라나 그런 쪽으로 가도 너무 괜찮고 오히려 이제 그런 텍스처감이 있는 부케는 깔끔한 실크거나 아니면 심플 심플로 실크에 이제 호적 아니면은 뭐 튤립, 카라 모두 다 사실 뭔들 다 예쁘죠. 그쵸. 실크는 그냥 플래너님한테 맡기는 게 왜냐면 맞아. 시장의 상황도 있을 거고 또 뭐 시즌 뭐 졸업식이라든지 뭐 맞아.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렇게 시즌이 돼버리면 꽃값도 굉장히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예산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거고 신부님들이 너무 또 마지막에 추가 비용 많이 내시면 저희도 조금 그래. 사실 플래너들이 가장 조심스러운 게 음.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내 쇼핑이 아니라 신부님들의 쇼핑이기 때문에 항상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는 옵션을 다 알려드려야 되지만 그렇다는 것조차 말씀드리는 게 괜히 우리 신부님께 부담을 드리는 걸까봐 저희도 그게 있어요. 플래너들이 마치 대답 자판기처럼 띡 누르면 정답이 띡 나오니까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의 상황, 예산적인 거, 신부님 이미지, 신부님 체형, 계절감, 그리고 신부님 드레스, 식장 공간 크기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 저희의 이제 전문가적인 데이터와 경험들이 쌓여서 사실은 이런 정답이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라 이 도출된 답안이 결코 대충 내린 답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플래너에게 맡기는 거 대신에 내 추구미만 잘 전달하는. 근데 사실 추구미도 1년 같이 준비하면 알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가끔 얘기하는 게 저 생각보다 신부님에 대해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신뢰를 갖고 같이 준비를 하면은 만족도라든지 결과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보장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웨딩 플라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다뤄봤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비용적인 부분과 내 만족도의 부분이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나올지가 예상이 되면 조금 더 신부님들께서도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조금 이 과정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이런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우리 실장님께서 저랑 같은 플래너이기도 하시지만 플라워 업체를 런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개 한 번만 조금 해주실까요? 아, 네. 최근에 이제 초르라는 플라워 샵을 이제 오픈을 했고 아직까지 뭐 엄청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신부님들 대상으로 또는 이제 플래너님들 신부님들 대상으로 디렉팅도 나가고 부케도 해드리고 그렇게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적이에요. 소수적이고 이분도 플래너라는 본업이 그쵸.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도 이 플라워 디렉팅이 무조건 필수다는 아니지만 이 플라워 디렉팅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결과물들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눴으니까 플라워 디렉팅에 대한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초르 웨딩으로 연결해드리면서 조금 지금 또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럴 때 잡아야 되거든요. 기회를. 이럴 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얼마든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인스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또 웨딩 상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